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토담비 적중 특강 RC의 이용재 강사입니다. 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2015년이 밝았습니다. 1월 10일. 자, 2015년을 맞이해서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험만큼 여러분들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부여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2014년 한 해 동안 토익의 정말 그 시행도 정말 많았던 한 해였고, 그 다음에 좀 새로운 변화가 많이 시도되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2015년 과연 어떻게 출제될지 아무도 알 수는 없습니다만, 기존의 경향을 봤을 때 그들의 패턴이 100% 바뀌진 않겠죠. 약간의 변화는 있겠습니다만, 기존 2014년을 철저하게 분석하신다면 2015년의 문제들도 분명 여러분들이 잘 맞추고 좋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가장 최근에 출제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분석해서 오늘의 예상 문제를 준비해 봤어요. 자, 어떤 문제들이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저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5, 101번부터 140번까지 먼저 풀이를 하도록 할 텐데요. 중요한 게 제가 오늘 이 한 문제에 대해서 막 해석하고 막 다 해드리는 그런 식의 수업은 본 강의죠. 여러 가지 우리 다른 강의에서 들으시고요. 실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셨을 때 Part 5 40문제는 여러분,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13분 안에 푸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빨리빨리 캐치하고 빨리빨리 정답을 골라내는 여러분의 머릿속에서 진행되는 그 방식 그대로 제가 한번 오늘 진행을 해볼 거예요. 물론 중간중간 덧붙여야 될 설명이 있다면 그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출제자의 의도 파악과 주어진 단서의 포착이에요. 자, 첫 번째 문제, 결정적인 단서. have라는 단어를 주고 빈칸을 뚫었다면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가지다란 뜻일 때는 무엇을 가지다라는 명사가 정답이 될 수도 있겠고요. 현재 완료라는 시제를 의도했다면 have 플러스 pp, 바로 투부정사 아니죠, suggested, 이 두 가지의 가능성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과연 이 have가 누구인지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그 묻는 문제가 되는 거겠죠. 자, 여러분, have 다음에 명사가 정답이었다면 뒤쪽에 명사가 아닌 다른 품사가 올 수밖에 없겠죠. 똑같은 품사가 중복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have 다음에 pp가 등장을 하게 되면 요렇게 하나의 동사가 되는 거죠. 단지 시제가 현재 완료인 것 뿐이잖아요. 그죠? 네. 제안했다 무엇을, 뒤에 목적어가 나와야 되겠죠. 뒤쪽에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전치사는 명사가 아닌 쪽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 앞에는 명사 자리가 되겠네요. 정답은 몇 번인가요? suggestions가 정답이에요. 자, 과거에 우리가 기출에서는 어떤 단어를 갖고 장난쳤었냐면 discount 갖고 장난쳤었습니다. 디스카운트냐 디스카운티드냐, 그것의 해결책은 뒤쪽에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난이도가 쉽지 않은 문제였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 액세스를 가지고 앞에 있는 단어는 다 똑같은데 뒤에 갖고 장난질을 치고 있었다면 모양만 잡으면 되는 거죠. 해석 절대 필요 없는 문제. 비동사의 뒤쪽은 항상 여러분 형용사의 보어라는 자리가 되겠고, 또 그것이 정답인 거를 말을 거의 해주는 것처럼 앞에서 부사의 수식까지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4개 보기에서 여러분 형용사처럼 생긴 단어 어디 있죠? ABLE, IBLE로 끝나는 바로 B번의 accessible 이란 단어가 정답이 되겠죠. 중요한 건 이렇게 이 ing로 끝나는 분사의 형태를 많이 고민하시는데, 일반 형용사의 형태가 있다면 항상 우선권이 더 먼저 간다는 거죠. 이게 없었다면 이제 분사 쪽으로 많이 넘어갈 수 있는데, 일반 형용사가 있다면 거의 대부분의 문제는 형용사로 먼저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거. 그리고 accessible to랑 또 되게 잘 어울리는 형용사이기도 합니다. 누구누구에게 접근할 수 있다, 사용할 수 있다, 이 정도 해석이 될 수 있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비동사의 문제는 뭐 전통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사실 2014년도 한 해만 해도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나왔습니다. 그죠? 네. 요즘 유행어 중에 어마무시하다라는 말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었는데, 한 번만 정리해 보시면 됩니다. 이 단어들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대부분 말로 한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announce, 공지하다, inform, 정보를 알려주다, remind, 상기시켜주다, convince, 확신을 시켜주다, 다 말로 하는 뜻인데,
중요한 건 지금 여기 나오는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반드시 사람에게 말을 한다라는 사람 목적어를 취해야 된다는 거죠. informed her, remind me, convince you. 사람 목적어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내용이 나오는 동사들인데 announce는 아니에요. 바로 그냥 무언가를 말한다는 겁니다. somebody와 something의 차이점을 묻는 문제였다는 얘기죠. his decision, 결정을. 이건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서 A번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몰랐다면 여러분들은 해석을 다 했겠죠. 왜 그랬을까? 출제자의 의도를 모르기 때문에. 단어의 정확한 근본적으로 숨겨진 그 어법 자체를 몰랐기 때문이겠죠. 2014년도 정말 많이 나왔던 문제입니다. 꼭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만 더 정리를 해드린다면 notify, inform과 notify 이 두 단어가 사실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뒤에 somebody 목적어를 취하는 동사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가 나왔던 이유만 말씀드릴게요. 많은 토익커들에게 finish라는 단어는 동사로서 각인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finish, 끝나다. 그런데 finish란 단어의 품사가 동사밖에 없느냐? 그건 아니었겠죠. 바로 finish는 명사도 있다라는 것. 그거를 출제하겠다라는 거죠. 앞에서 관사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기름으로 마무리를 한다는 뜻의 명사. 여기 보세요. 관사, 형용사. 그리고 여러분 오일 피니시라는 단어는 사실 한 덩어리로 보실 수도 있는 단어입니다. 기름 마무리예요. 우리가 무슨 그 가구 같은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그 뭐죠? 톱 같은 거 있죠. 전기톱 하고 나서 그다음 뭐예요? 사포 같은 걸로 이렇게 막 폴리싱 하잖아요. 그죠? 막 다듬은 다음 마지막에는 칠해. 기름으로 칠해야 그게 마지막 완성되는 거 있죠. 그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서 정답이 피니시가 되는 이유가 명사로서의 피니시를 네가 아니? 의도가 있었던 거죠. 그럼 이런 식의 단어는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단어는 하나인데 품사가 두 개인 단어들의 문제들이 출제가 많이 된다는 얘기인데 2014년도의 단어들만 몇 가지만 설명드린다면 house란 단어 있죠? 이게 동사도 되고 명사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design이란 단어 있습니다. design. 요거 디자인 하다도 되고 디자인도 됩니다. 그 다음에 finish까지. 요 세 단어 정도 여러분들이 한번 가져가 보시는 거 좋을 거예요. 아시겠죠? 네. 하나만 더 적어볼까요? access. 이것도 동사도 있고 명사도 있습니다. 요런 단어들. 그들이 좋아하는 단어들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finish는 명사도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제가 출제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14년도 11월이죠. 2014년도 11월에 출제된 문제가 meet 다음에 with예요. 이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월 달에 보실 시험에서 이게 똑같이 다시 한번 나올 가능성은 좀 적겠죠. 얼마 지나고 나서 나올 수는 있을지언정. 이게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이냐면 누구누구와 만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범프란 단어가 있어요. 범프란 단어가 여러분 뭐냐면 원래는 쿵 부딪히는 겁니다. 우리가 이게 가끔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걸어가다가 투명한 유리가 있는데 자기도 모르게 거기 지나가 보신 적 없으십니까? 저는 그런 적 있었어요. 예전에 그게 뭐죠? 뭐 맥주를 먹다가도 이렇게 가다가 나 화장실 갔다 올게요. 예, 그 부딪히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네. 그게 범프하는 거다. 범프 부딪히는 거죠. 근데 범프란 단어는 into를 쓰면서 누군가 우연히 탁 마주치다. 우리나라 말로 우연히 만나다라고 할 때 bump into somebody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번 나왔으니 이렇게 비슷한 뜻도 한번 가져가 보자는 의미에서 문제를 출제했던 거예요. 그래서 bump into his old colleague.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meet somebody by chance 정도의 의미가 되는 거겠죠. 정답은 B번이에요. 다음 문제. 이 문제가 갖고 있는 의도예요. 의도. 관계대명사를 주고 동사의 형태들을 갖다 놨다면 선행사와의 관계를 통해서 동사의 모습을 알맞게 잡으셔야 됩니다. 근데 앞에 나온 선행사가 $29예요. S가 붙었으니까 이쪽에는 S가 안 붙은 게 정답이겠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건데 아이코 정답은 D번이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dollars 단위 명사죠. 우리가 이 단위를 뜻하는 단어들은요.
앞에다가 여러분 구체적인 숫자가 붙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원만 빼고 to부터는 다 뒤쪽에 s가 붙기 마련입니다. 2 kilograms, 그죠? 뭐 45 kilograms 이게 많이 쓰잖아요, 그죠? 네, 24 hours 쓰잖아요, 그죠? 이게 붙으면 is와 are 단수와 복수에 대해서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단위라는 것은 양이에요. 수 29달러라는 것을 29개라는 수로 취급하시겠어요? 적은 돈, 많은 돈, 양으로 보시겠습니까? 양적 개념이죠. 모든 단위는 양으로 취급하시는 것이 일반적이고, 양은 여러분 불가산으로 간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S가 붙이는 이 수일치를 아느냐, 이걸 물었다는 걸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답을 딱 고르면서 이거 물은 거야? 아우, 다 알고 있었는데. 근데 속으면 이제 A번 정도 갈 수 있겠죠.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요것도 이제 주의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비동사 뒤에 형용사 고르는 거 아까도 문제 있었잖아요. be accessible 있었죠. 보자마자 바로 central 가시지 마시고 빈칸은 항상 앞쪽과 뒤쪽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비동사 플러스 pp,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동태라는 어떤 그런 형태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면 빈칸은 보어의 자리가 아니라 뒤에 나와 있는 located를 꾸미겠다는 의도가 있었던 거겠죠.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붙어 있는데 중간에 빈칸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이렇게 벌어졌다는 얘기죠. 왜 벌어졌을까요? 얘와의 관계를 나타내기 위해서죠. 자, 여러분, 분사나 형용사를 꾸미는 단어 누구죠? 부사죠. centrally located. 우리가 또 다르게 많이 쓰는 단어가 또 뭐죠? conveniently located라는 단어 되게 많이 쓰죠. 그죠? 네. 다음 문제. 부사들이 참 여러 개가 있어요. 이거를 해석으로 고르셔도 되지만 논리성을 한번 이용해 본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올도란 단어를 보면은 뭐가 생각나시는지 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끝났네, 끝났어. 올도가 나오는 순간, 컴마를 중심으로 양쪽은 청백전이라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청군 이겨라, 그다음 백군 이겨라. 양쪽은 반대예요. 서로 정반대입니다. 앞에 나오는 이 작가는 무려 20권이 넘는 소설을 쓴 작가예요. 그럼 우리가 뭐죠? 오, 되게 오랫동안 그 작품 활동을 해오신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유명하다라는 말이 유명하다라는 말도 좋은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20권이 넘는 소설을 썼어. 명성을 많이 얻었어. 그럼 올도의 역할이 무색해지는 거죠. 올도는 반대말이 돼야 된다는 거죠. 20권을 넘게 썼음에도 불구하고 명성을 얻지 못했다 정도로 가셔야 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부정적인 느낌으로 단어를 고른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때 never가 정답이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never 모르셨습니까? 아셨죠? 그런데 올도를 이용해서 고르겠다라는 생각은 못할 수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올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고 반대말이다. 그걸 찾자라는 논리적 연결을 하는 거죠. fairly란 단어는 여러분 하나만 말씀드리면 quite의 동의어입니다. 꽤라고 하죠. 이런 거, 그죠? 강조할 때 쓰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yet은 반대로 또 부정어와 함께 쓰죠. not yet 이럴 때만 정답 가능하고요. 얼낫은 비교급 강조어구, 비교급 앞에 쓸 수 있는 강조어구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요, 딱 하나죠. airline, 항공편이에요. 항공사에서 줄이기로 했다라는 겁니다. 항공사에서 줄일 수 있는 건 요금 줄이는 거죠. 근데 교통요금을 뜻하는 단어가 딱 하나 있다는 얘기죠. 바로 fare. fare란 단어는 요금 중에서도 교통과 관련된 요금이에요.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우시면 좋냐면 bus fare, taxi fare 이런 식으로 교통수단과 묶어서 외우시면 참 좋은 단어가 될 수 있어요. 그걸 물었겠죠. 다음 문제. 동사 assign이라는 단어를 좀 아셔야 됩니다. assign이라는 단어는요, 누군가에게 시간과 장소 등을 이렇게 주는 것이죠. 우리나라 말로는 배정하다, 할당하다는 뜻이 있어요. 자, 그러면 각 후보자들의 발표가 10분이라는 시간을 뭐뭐합니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저기 우리 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이정희 후보 있죠? 네, 통합진보당 그 예전 지금도 그런가요? 그다음에 누구였나요? 문재인? 네, 문재인 후보 뭐 이렇게 만약에 왔을 때 그죠? 네. 3자 무슨 토론회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 손석희 그죠? 이런 100분 토론회죠. 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신지요? 네, 100분 토론회 손석희입니다. 자, 한국 경제 이대로 좋은지에 대해서 우리 각 후보들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근혜 후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네,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거예요. 그러면은 각 후보자들의 발표는 10분이라는 시간을 할당 지가 줍니까? 할당 받는 겁니까? 받는 거죠. 그래서 수동태라는 느낌으로 정답이 들어가면서 PP까지 맞춰주는 정답이 B번인데 어사인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형식이 가능하다는 거죠. 누구누구에게 무엇을 할당해 주다라는 뜻이에요. 이걸 수동태로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Somebody be assigned something. 수동태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목조가 뒤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거 문제를 제가 물어봤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수동태인데 뒤에 명사가 왜 있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사형식이 가능한 동사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네. 이 슬롯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원래 우리가 그 랩탑, 노트북 같은 데 보면 옆에 끼는 자그마한 구멍들 있죠. 뭘 끼려는 그런 구멍인데 시간대가 이렇게 여러 가지 편성 프로그램에 이렇게 그 정해진 이런 구멍, 시간대를 보통 슬롯이라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슬롯 머신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 돈 넣고 와 이런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를 풀 때는요. 여기 있는 단어들 여러분 몰라요? 다 아시죠? 다 아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왜 어렵게 느껴졌을까? 여러 단어들이 똑같이 보이면 안 되고 키워드가 눈에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Automatic Payment Option. 우리나라 말로 이거를 그 가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자동이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동이체. 저도 얼마 전에 그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예. 이용재 씨 되시죠? 예. 지금까지 그 신용카드로서 보험료를 정산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이거 자동이체를 해주시면 우리가 훨씬 더 좋습니다. 알아요. 며칠 날로 하시겠어요? 23일이요. 빼달 빠져나가게 되는 것이 자동 청구 시스템.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자동이체 시스템인 겁니다. 그걸 하게 되면 당신이 내야 될 돈이 제 시간에 딱딱딱딱 매달 빠져나가는 거죠. 매달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매라는 단어가 뭐예요? 항상이라는 뜻이죠. always예요. 그죠? 네. currently는 지금만 빠져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shortly는 soon, 곧 빠져나간다. 자동이체는 여러분 매번이라는 그 횟수가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간다는 게 키포인트라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scheduled. 여러분 scheduled라는 뜻은 다 아시죠? 일정, 뭐뭐가 일정이 잡혀져 있어요. 이런 뜻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토익이 약하신 분들의 그 하나의 문제점이에요. 단어를 scheduled를 보면 이 단어의 뜻을 생각하는 것은 약간 그 아직 준비가 좀 덜 되신 분들이고 이 단어를 보면 얘랑 누가 어울릴 것인가를 보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약간 고수들인 겁니다. scheduled 하면은 뒤에 뭐뭐 할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scheduled for 하면 시간이에요. This party is scheduled for 2 p.m. on Monday. 2가 올 수도 있고 4가 올 수도 있어요. scheduled와 친한 단어는 두 개입니다만 4가 온다면 뒤쪽에는 보통 시간이 나온다는 거죠. 동사가 나올 때는 동작은 투부정사로 연결하는 것이 scheduled입니다. 시험에서 정말 자주 나오는데 사실 이 for는 같이는 잘 안 등장합니다. 하지만 for가 정답될 때도 있었고 투부정사가 정답될 때도 있었는데 for 뒤에 보통 시간이 나온다는 거죠. 몇 시에 잡혀있다. 두 가지 다 알아두시라는 의미에서 출제를 한번 해봤고요. 다음 문제. 이것도 역시 2014년 11월 30일인가 31일인가 네, 그때 처음으로 나왔던 문제입니다. 정답 미리 말씀드릴게요. come in. 답 B번이에요. 나머지 동사들은 in이라는 전치사와 절대 결합할 수 없는 동사들입니다. 그런데 come in이라는 단어의 뜻이 무엇일까요? 자, 한번 이렇게 come in 이렇게 적고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야, come in이 무슨 뜻이야? 그럼 당연히 무슨 뜻일까요? come in, 들어와. 들어와요, 이거. 안으로 들어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봤죠. come in, 들어오다.
그럼 이 문제 못 맞추는 거죠. come인이란 단어가 공간에 대해서 사용할 때는 안으로 들어와라는 뜻이 되겠습니다만 our guest room, 호텔이나 숙박업소의 게스트룸이 다양한 형태의 스타일과 모양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우리나라 말로 종류가 다양하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come인입니다. 무슨 데 쓰냐면 게스트룸이 이렇게 있죠. 이게 우리 어느 한 공간으로 들어와서 여러 개로 지금 입점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자 있어요. 모자. 아이고 우리 상점에 많은 모자들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들어와 지금 구비되어 있어요. 이거 문희준인가요? 네, 왜 이렇게 되죠? 네. 자, 그래서 come i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상황은 come in a variety of something. 다양한 종류의 무엇들이 들어와 있다. 입점되어 있다. 준비되어 있다라고 할 때 쓰는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신다면 이 단어 쓸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제품과 관련될 때 많이 쓰는 단어입니다. 알겠습니까? 네. 저희 매장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것들이 입점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많이 쓰는 단어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대명사 문제예요. 근데 되게 웃기다. 이 문제도요. 왜냐면 여기에 왠지 이게 더 들어갈 것 같은 정답의 느낌이 들어요. himself. 전치사 뒤에 himself, self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인데 답이 her, his예요. 여기서 어떻게 그걸 잡으셔야 되냐면 a, of 여기서 걸리는 겁니다. 여러분 a friend 말 있죠? She is a friend. 그 한 명의 친구야. She is my friend. 내 친구야. 이 말을 같이 해보고 싶어요. 그러면은 내 친구 중에 한 명이야 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면은 어하고 my하고 이제 싸우겠죠. 야, friend 앞엔 나거든. 그래도 관사와 명사의 결합성을 더 인정을 해주는 사회 분위기상 어가 붙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무슨 격이에요? my는 소유격이죠. 소유격은 뒤로 갈 수밖에 없어요. 뒤로. 근데 뒤쪽에서는 전치사 of의 도움을 받게 되죠. 이게 우리나라 말로 뭐뭐의라는 해석이 들어가죠. 마의. 마의 또 발음 이렇게 쓰고 그러네요. 그죠? 나의. 뭐뭐의. 요 단어의 의미를 소유격을 뒤쪽에 of로 받아줍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my를 이렇게 쓰고 싶은데 전치사 뒤에는 여러분 소유격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소유격의 느낌을 갖고 있는 대명사로 바꾸다 보니까 소유 대명사 mine이라는 단어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she is a friend of mine. 무슨 뜻인가요? 내 친구 중 한 명이라는 뜻이에요. 이걸 갖고 우리가 이중 소유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앞에 어가 있고 뒤에 of가 있다면 뒤에는 항상 소유 대명사가 들어갈 자리라는 거죠. 남성 3인칭의 소유 대명사는 his예요. 소유격도 his고 소유 대명사도 his인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의 오랜 동료 중에 한 명이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는 게 맞겠죠? 틀이 어디서부터입니까? A colleague of his. 그죠? A colleague of yours. A colleague of mine. 소유 대명사 문제. 그동안 나오면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이중 소유격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마닐라를 방문하는 동안에 Xavier Industries라는 회사의 마케팅 담당자를 만나러 이제 마닐라를 간 거예요. 그죠? 네, 딱 오면서 Hello, nice to meet you. Okay, thank you. What's the matter with you? 이렇게 하면서 필리핀 영어를 좀 하겠죠. 네, 하면서 세리나는 마케팅 담당자하고 만나는 게 주요 업무였는데 최대 업체의 음식물 제공하는 납품 업체도 방문한 겁니다. 근데 이게 주요 업무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부수적인 업무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방문했을까요? 잠깐 방문했다는. 잠깐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briefly. briefly를 영어로 얘기한다면 for only a short time. for only a short time.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잠깐 방문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단어가 안 되는 거. consistently 무슨 뜻인가요? 쭉 언제나 한결같다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난 6년간 변함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얘기죠. 변함없이 방문해? 쭉? 그것도 되게 오랜 기간 동안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건요. 이것을 아예 반대말로 볼 수도 있습니다.
always the same for a long period of time이에요. 오랜 시간 동안 변함없이. 말 이상하죠? 이거는 미래 시제 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lightly는 여러분 무게적으로 가볍다는 뜻이에요. 그죠? 시간상으로 짧다는 느낌 briefly가 정답이 맞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travel expenses가 여러분 출장 경비입니다. 출장 경비 요청이라는 말은 이상하죠? 출장 경비를 환급 요청이라는 말이 어울려야 돼요. 그래서 travel expenses reimbursement라는 단어 자체가 한 덩어리란 느낌을 조금 알아두시라는 거죠. travel은 여행이란 뜻보다는 여러분 이동과 출장의 뜻이 더 많아요. 출장 경비 환급 요청은 답이 그래서 C번인데 여기 앞에 명사가 이렇게 딱 붙어 있으니까 여기가 명사일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은 그 단어의 결합성이 어디까지인지를 못 느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복합 명사 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 말도 여러분 복합 명사가 참 많습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데 여러분 계란빵이죠. 계란빵. 계란빵. 저도 정말 좋아하는데요. 네. 이것도 복합 명사 아닌가? 알탕. 갑자기. 그죠? 알탕. 그죠? 네. 근데 이제 물론 형용사도 있어요. 형용사. 매운탕. 매운은 형용사 아니에요. 그죠? 네. 갑자기 이렇게 써다 보니까 한국말도 되게 재밌네요. 그죠? 네. 이런 것처럼 여기다 매운탕 해봐. 매운탕. 이상하잖아요. 그죠? 아, 이거 되게 웃기다. 그죠? 네. 형용사가 아닌 명사로 만드니까 매운탕이 되네요. 그죠? 네. 어디까지가 단위인지는 여러분들이 사전에 알고 계실 수밖에 없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travel expenses reimbursement. 출장 경비 환급 요청. 네. 정답이 그래서 C번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다음 문제. with라는 단어는 여러분 일단 전치사입니다. 다 알고 계시겠습니다만 hands라는 단어는 접속 부사라고 해요. 그리고 요 두 단어는 접속사라는 품사가 있습니다. 물론 다 문제를 풀고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겠습니다만 여러분들 혹시나 이걸 해석으로 고르셨다면 혹은 CD번을 처음부터 놓고 푸셨다면 여러분들 조금 더 공부하셔야 돼요. She has 주어와 동사를 자신의 구성성분으로 취할 수 있는 품사는 접속사뿐이 없어요. 애초부터 CD번은 지우고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although와 as는 처음부터 앙숙이에요. 앙숙이에요. 왜냐하면 although는 우리가 양보의 부사절 접속사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쪽의 내용이 서로 반대의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as는요. because의 동의어로 많이 쓰이잖아요. 때문에 원인이 좋으면 결과도 좋고 원인이 나쁘면 결과도 나빠요. 빈칸을 중심으로 양쪽의 논리성이 같으면 해주고 다르면 although인 겁니다. 그 문제의 의도라는 거죠. 계획이 없어요. 아직 일정이 없어요. 그래서 참석할 수 있는데 당연한 거지. 원인 결과로서. as. 다음 문제. 역시 2014년 후반기에 처음으로 나왔던 문제예요. 과거에는 smaller. 비교급 나오면 비교급 강조어구로 많이 나왔던 3인방 말씀드릴게요. 비교급 강조어구. much smaller. 정말 잘 나왔죠? 두 번째. even smaller. a lot smaller. 이 세 단어가 2014년을 전반기를 주름 잡았다면 후반기를 주름 잡았던 단어가 바로 D번의 noticeable입니다. 이 단어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요. 현저히란 뜻입니다. 조금 더 다른 말을 써볼까요? 눈에 띄게, 눈에 띄게, 그죠? 네. 근데 단어 자체의 뜻만으로도 그냥 쓸 수도 있습니다만 비교급하고 어울리면 아주 맛깔스러워요. 그죠? 네. 우리가 그 광고가 갑자기 기억나네요. 그죠? 네. 그 요즘 대세죠. 유희열 씨와 양희은 씨. 안녕하세요. 양희은입니다. 네. 두 분이 나온 광고가 있어요. 그죠? 네. 미역국에 고기를 넣어야지. 그러면은 넌 미역은 미역 맛으로 먹어야지. 그러면서 요리에 연두해 뭐 에센스 연두해요 뭐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네. 그 뭐냐면 이 단어가 비교급을 만났을 때 그러한 효과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기존의 것보다 훨씬 더 작다라는 거죠. 눈에 띄게 작다, 현저히 작다. 비교급 강조어구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강한 단어가 noticeably라는 단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구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실 필요가 있지만 변화의 추세는 느끼시라는 거죠. 새롭게 출제된 단어죠. 비교급 강조. 이거 뭐니 뭐냐? 모어 스몰러. 이런 거 말도 안 되죠. 비교급 2번 쓰는 게 어디 있어요? 그죠? 네. 다음 문제. 딱 봐도 고유명사 극장 이름 같아요. 극장 이름에 해당되는 전치사를 써야 됩니다. 명사 앞이기 때문에 전치사 아닌 거 딴딴 2개 지우시고요. 2개 하나 정도 고르시면 여기 극장이 있어. 극장 시네마 극장이에요. 니어 하면은 근처 가까운 쪽에 지금 점심을 먹는 공간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within 하면은 극장 안에서 밥을 먹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하나의 오류만 밝히겠습니다. outdoor 밖에서 먹죠. 극장 안에 밖에? 뭐야 이상하잖아. near 그죠? 다음 문제. 전치사 나오면 2가지의 품사로 압축이 됩니다. 2가지의 문장 소문으로 압축이 돼요. 명사와 동명사. 물론 얘도 동명사가 맞죠. 그러면 B번 일단 제거하고 명사와 동명사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뒤쪽에 누가 왔냐가 중요한 거죠. 이렇게 the company's reputation 명사가 있다면 명사가 또 정답이 될 수는 없겠지. 명사 중복이죠. 그 다음 수동태에도 목적어로 명사를 못 취한다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ing 전통적인 문제죠. 다음 문제. 역시 그동안 정말 그 정답보다는 문제 안에서 많이 나왔던 단어지만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출제 가능성이 있는 단어를 제가 오늘 선택해 봤어요. 오늘부터 이 단어만 보면 여러분 오늘 정답 바로 나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단어를 딱 보면 여러분 한국어 뜻이 떠오르시면 좀 약한 거고요. 단어 딱 봤을 때 이 단어는 보통 어느 상황에서 많이 쓰인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게 좋은 거예요. 이 proceeds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 우리나라 말로 수익금이에요. 수익금. 수익금이라는 단어 우리가 언제 쓰나요? 어떤 행사를 통해서 얻어들이는 금액을 수익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선 행사를 하면은 거기에서 걷어들인 돈이 수익금이에요. 이 단어가 빠지지 못하는 단어가 proceeds인 겁니다. 그죠? 네. 그걸 알아두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야, proceeds가 뭐냐? proceeds. 수익금! 이런 분하고 행사에서 걷어들인 돈. 이게 떠오르는 사람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단, 중요한 건 반드시 s까지 붙여주셔야 된다는 거죠.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면 동사로서 진행하다는 뜻으로 바뀌기 때문에. 다음 문제. 참 요즘 우리 그 K-팝의 어떤 그 대중문화에 많이 쓰는 단어죠. 콜라보. 그죠? 콜라보. 그죠? 네. 가장 기억나는 콜라보레이션이 누구하고 누군가요? 뭐 2014년을 또 달궜던 그죠? 네. 소유와 정기고 그죠? 네. 니 거인 듯 니 거 아닌 니 거 같은 나. 네, 셉니다. 그죠? 네. 정답인 듯 정답 아닌 정답 같은 너. 우리 토익 커이들에게 그런 느낌이 좀 필요했겠죠. work. work란 단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work는 무엇이었어요? 일하다? 이 뒤에 오는 단어들은 크게 2가지로 압축됩니다. 이 뒤에 오는 단어는 열심히 일하다, work를 꾸며주는 부사 오는 것이 일단 첫 번째 work의 성격이고요. work 뒤에 잘 오는 전치사가 있다면 with 아니면 on이에요. work with 하면 누구와 일하는 거고요. work on 하면 무슨 일을 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전치사 문제 아닌 걸로 보셨다면 work 부사죠. collaboratively C번이에요. 그러니까 work가 어느 각도로 나올지는 준비하고 계시라는 얘기죠. 전치사 문제야 with나 on 둘 중에 하나. 부사와 형용사를 구별한다면 부사. 우리가 많이 쓰는 말 있잖아. I work hard. 열심히 일하다. 거기서도 부사였잖아요. 단어가 labor. labor가 여러분 노동이라는 거 아시죠? 이게 co가 together예요. 함께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협력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었던 거겠죠. 다음 문제. 단어들 비슷하게 생겼죠? 그죠? 네. 이 단어들의 공통점. 인과 결합이 다 돼요. 근데 뒤가 틀려. 그죠? 네. 일단 얘는 with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의 정답인 in conjunction with의 뜻과 alignment의 뜻과 이런 것들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오늘 정답 in conjunction with는요. 하나가 있으면 요거하고 다른 걸 함께라는 뜻이에요. conjunction이라는 게 원래 이렇게 모은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하나가 아닌 다른 것까지 이렇게 같이 모은다는 뜻인데 다른 쿠폰이나 디스카운트나 할인 판촉 어떤 행사와 같이 사용되면 안 됩니다. 그린 거죠. 할인 기간에는요 적립 안 되시거든요. 고객님 죄송합니다. 그런 거 있었죠. 뭐뭐와 뭐뭐를 같이 사용할 수 없다를 때 in conjunction with라고 해요. alignment라는 단어는요 in alignment with라고 쓸 수 있어요. 근데 뜻이 뭐냐면 line, 우리나라 line이란 단어가 해석이 이게 줄이잖아요. 그래서 나란히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relation은 관계잖아요. 전혀 해석이 안 되죠. compliance는 이것도 with네요. compliance도 in compliance with 괜찮습니다. 근데 이거는 뒤에 규정이 나와야 되죠. 규정을 준수하다는 뜻. 참 문제가 좋아요. with랑 결합되는 보기들이 많은데 뒤에 누가 오느냐가 중요하죠. 다른 쿠폰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함께란 뜻은 in conjunction with. 나란히란 뜻은 위치적으로 야야 이렇게 자동차 앞바퀴 여기 왼쪽 거 있으면 오른쪽에 똑같은 거. 그죠? 우리가 그 자동차 정비 수리소 앞은 거기 wheel alignment라고 쓴 데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축 그 일치되는지 보겠다는 거거든요. 알아두세요. 이건 규정이고 이건 함께 쓴다는 얘기예요. 다음 문제. of와의 연관성. whoever는 반드시 동사와 결합되죠. who가 주어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every는 무조건 명사와 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단어는 of와 결합할 수 있는 성격이 가능해요. 다만 a great deal of 하게 되면 이것의 동의어가 much로 바뀌는 순간이 되어버립니다. a great deal of much로 바뀌는 순간 뒤에 복수가 올 수는 없는 거죠. 불가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답은 each. C번을 골라야 each에 맞지. 죄송합니다. 네. each는 각각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뒤에 복수명사가 오는 게 너무 자연스럽죠. 하나하나 가산명사가 온다는 것이. 이게 중요해요. 이거 of랑 결합되면 much가 돼버립니다. 여러분. 불가산명사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 제가 출제한 이유가 있어요. 요 단어 때문에. albeit. 요게 누구의 동의어냐면 although의 동의어예요. 사실 개인적으로 이 토익이 아닌 탭스 시험에서는 상당히 많은 그 출제되는 단어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게 접속사죠. 근데 처음 보셨죠? 그러니까 2015년에 과거에 탭스에서 나왔던 단어, 토익에서 나오지 않았던 단어들이지만 올도 대용어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집어넣어 봤어요. 그러면 이거 다 접속사라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논리성을 보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인데 자, 날짜를 연기하기로 했대요. 이게 하나 나왔습니다. 왜요? 내가 방문하는 곳이 그때 행사에 있어. 행사가 있어서 연기하겠다라는 것은 원인 결과의 느낌으로 보시는 게 맞겠죠? 그래서 because예요. 하지만 양보, 이건 조건, 부정의 조건. 그 다음에 이거는 역시 양쪽의 역접이죠. 반면에 이런 뜻이잖아요. 다음 문제. have read, have pp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거 과거 분사라는 얘기잖아요. 발음 또 read 아닙니다. read, read. 그 과거 분사할 때는 read로 있는 게 맞죠? 과거 분사 꾸밀 수 있는 건 부사, carefully. 부사는 명사만 빼고 다 꾸밀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다음 문제. 여러분, as far as라는 단어도 충분히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이 단어가 접속사라는 걸 일단 아시는 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당연히 있겠지만 모르셨던 분들이 계실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이 단어가 무슨 말일까요? far가 뭐죠? far가 이제 거리에서 멀 정도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봤을 때 먼. 근데 as는 뭐뭐만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딱 볼기에 이게 먼 만큼 요 정도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한 요 정도의 뜻인데 그래서 항상 뒤에 쓰는 표현이 이런 게 나와요. concerned. 비용 절감 정책에 대해서 내가 아는 한. 그래서 잘 쓰이는 말이 be concerned 혹은 as far as I know. 이런 말들이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as far as 말고요. 과거에 여러분 이거 보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in so far as 이렇게 쓰인 단어. 이게 보기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어요.
토익에서. 그럼 이게 딱 보는 순간 이게 붙어 있으면 떨어진 거 아니에요? insofar as. 이게 이거랑 비슷한 뜻이에요. 내가 아는 한. 그럴 때 insofar as I know 쓸 수 있다는 거죠. as far as는 비용 절감 정책에 관련돼서 말인데 내가 아는 한 그거에 관해서 요 be concerned 혹은 I know 이런 말과 되게 잘 어울리는 접속사. 오늘 알아두시는 얘기죠. 얘네 둘은 또 접속사도 아니에요. 다음 문제. 딱 봐도 시제 장난치고 있는 거 보이시잖아요. 그죠? 아, 시제 문제야? 아유, 시제 단서만 찾아야지. 아유, 시제 단서. 아유, upcoming, 미래, will. 끝. 아까 제가 초반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Part 5 40문제 13분 혹은 그 이내로 푸셔야 된다는 거죠. 언제 해석하고 앉아 있어요, 이 문제를요? 그러면 안 돼요. 다음 문제. 2014년도를 또 달궜던 문제. 그죠? 네. 자꾸 뭘 달고, 그죠? 네. 죄송해요. 자꾸 달고서. 네. upon이라는 단어가 뭐 위에 바로 이렇게 있다는 느낌을 생각해 보시면요. 이런 느낌의 단어가 참 잘 쓰이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upon이라는 단어가요. 그래서 어울리는 단어가 이거랑 붙게 되면 우리나라 말로 뭐가 돼요?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에 또 어울리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upon request, 요청하자마자. 그 다음에 세 번째, delivery, 배송되자마자. 2013년에 한번 또 등장했던 문제 중에 upon delivery, 배송되자마자 이런 뜻이 있었는데 어울리는 단어들 몇 개가 있어요. 이게 upon 자체의 뜻을 물었던 건가요? arrival과의 어울림을 물었던 건가요? 어울림 물었던 거겠죠. 저기 뭐죠? 그 시청에 도착하자마자 시장님께서 연설을 할 것입니다. 그죠? 네, 그 정도 해석이 되죠. upon arrival, upon delivery, upon request. 네, 이런 정도는 좀 알아두시라는 얘기예요. 뭐 하자마자. 그죠? 네. 이걸 하나씩 막 붙여서 외워보세요. 네, 절대 어떻게 고를 수가 없어요. 이 단어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시다면. 다음 문제. 체인지 바꾸는 거죠. 쉬프트 교대 근무하는 거죠. 그죠? 네. 로테이션 돌아가는 거죠. 할로데이 쉬는 거죠. 단어들 우리나라 말로 1대1로 바꿔서 푼다면 이 문제 풀 수 없죠. 하지만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은요. work가 나올 때마다 쓰는 단어는 shift라는 단어를 쓴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work 다음에는 이런 단어가 붙죠. work night shift, work weekend shift, 주말 교대 근무, 밤 교대 근무. work가 나오면 나올 수 있는 단어가 shift밖에 없어요. 그죠? 네. 뭐 2교대 근무, 3교대 근무. 그러니까 직업이 무엇이에요? 저 간호사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 3교대 근무하고 있어요. 이럴 때 쓰는 단어가 shift인 겁니다. 그죠? 네. 자, 이 단어도 역시 중요합니다. 물론 이 단어가 오늘 정답이 된 게 과거에도 많이 출제가 되긴 했었습니다만 많이 잘 모르는 단어 중에 하나예요. apprehensive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H사, 그죠? 네, H어학원, 그죠? 모 어학원에 그 노랭이 책이 있어요. 거기에 데이 1에 그죠? 두 번째 단어 중에 이 단어가 있습니다. apprehensive. 물론 저희 보카칩이라고 우리 토마토 보카칩, 네, 중요한 단어가 57,000개 있어요. 그만큼 많다는 얘기죠. 네. 이 단어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apprehensive가 옆에 보면 걱정하는, 염려하는, 네,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런 느낌이에요. 영어 단어 하나 써 있고 옆에 한국어 하나가 써 있으면은 그 연기의 달인이죠. 연기의 달인 장수원 씨, 그죠? 네. 여자친구가 다쳤어. 막 피가 철철 나, 그죠? 그럼 보통 어떻게 됩니까? 자기야, 괜찮아? 어떻게 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그러니까 영어 단어를 볼 때 저는 그런 느낌인 겁니다. apprehensive, 걱정하는, 염려하는 느낌이 없어. 이 단어는 뭐냐면 worried, 걱정을 하는 겁니다. 혹은 nervous, 초조해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What is going to happen in the future? 앞으로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일인데 곧 있으면 일어날 것 같은 그 일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해야 한다는 뜻이 바로 apprehensive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해석이 바로 이 면접전이에요. 지금 딱 보면 내가 이제 세 번째 순서야. 그 기분 어때요? 날아갈 것 같아요? 와우! 면접 이런 거 없잖아요.
앞으로 다가올 것 같은 그 일 때문에 초조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한다는 뜻이 바로 apprehensive고 어법상 apprehensive about, worry about의 느낌하고 똑같다는 거죠. 그럼 상황 볼게요. 지금 스캐닝 장비가 있어. 그죠? 거기에 그걸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많은 어떤 서포트가 있었습니다. 그죠? 네. 여러 가지 지원이나 도움이 많이 있었는데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그거를 딱 사용하려면 스캔 그러니까 이거 딱 누르고 저기 딱 누르고 빡! 예. 저 김대리 가서 스캔 좀 떠와. 스캔 예. 그 느낌이 바로 apprehensive about이라는 뜻인 겁니다. 그죠? 네. enthusiastic about 무슨 뭐뭐에 대해서 열광하다. 이거 역시 about하고 되게 친한 단어입니다만 despite를 보세요. 좋은 단어가 있다면 나쁜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그 흐름이지 좋은 단어 들어가면 안 돼요. 스캔 좀 떠와. 와우! 이거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다음 문제. since에는 여러분 because의 뜻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죠? 이래로와 때문에라는 뜻이 다 있어요.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만약에 하나를 고른다면 얘는 무조건 오답이라는 얘기예요. because가 정답이면 B번도 답이 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문제의 의도를 딱 보는 순간 since의 because의 뜻은 아니었겠구나. 그럼 남은 뜻이 뭐죠? 이래로. 이래로가 나온다면 항상 틀은 주절의 현재 완료 시제. 그래서 B번이에요. 그죠? 네. 이 두 단어 갖고 고민하지 마세요. since와 because가 나오면 because는 무조건 오답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since는 이래로라는 뜻이고 그럴 때 시제를 볼 수 있는 능력. 다음 문제. inappropriate. 형용사죠. 5어를 갖고 연결시키는 잔도 형용사겠죠. disruptive는 여러분 우리가 그 인터넷 같은 거 중간에 끊기는 거 있잖아요. 그걸 disruption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돼야 되는데 중간에 탁 끊길 수 있는 방해가 되는 그죠? 네, 그죠? 뭐뭐를 괴롭히는 이런 종의 행동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행동, 그죠? 네. 그러니까 그 축구팀의 서포터들이 있죠. 응원단들 그 어떤 팀 멤버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그 적절하지 못하거나 경기를 방해하는 행동을 하게 되면은 쫓겨날 거란 얘기죠. 추방될 거란 얘기죠. 이 단어는 별표 한 3개 정도 치셔야 되겠네요. 역시 2014년도에 딱 한 번 나왔고 아주 오랫동안 나오지 않았던 그런 단어입니다. overhaul. 이걸 영어로 한번 써볼게요. overhaul이 뭔가? 그 영한 사전에서는 점검이라고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점검이요? 자, overhaul은요. to change the system in order to improve something. 글씨만 잘 썼다면 정말 멋있어 보였을 텐데, 그죠? change the system은 뭐죠? 시스템을 바꾸는 거예요. 근데 시스템 왜 바꿉니까? 더 좋게 만들려고 바꾸는 거. 그래서 그걸 점검이라 하는데 저는 이 말을 참 좋은 우리나라 말로 한번 바꿔볼게요. 현재 불안정한 경제를 고려해 볼 때, 고려해 볼 때 가장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최고의 어떤 직무된 일 중에 하나는 현 시스템의 개편이다라는 말이죠. 개편. 기존에 있던 거를 더 좋게 만들어서 바꾸는 것을 개편이라는 말이죠. 세제 개편이라는 좋은 말이 있습니다. 그게 overhaul이에요. 근데 이거는 세제를 점검하다. 영환사전에 나온 점검이 아니고 기존에 있던 시스템을 바꾸는 건데 왜 바꾸냐면 더 좋게 만들려고. 그죠?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더러운 거 바꾸라. 그게 overhaul이라는 겁니다. 다음 문제. 이 문제도 사실 제가 바꿨어요. 실제 기출 문제에서는 이 become aware. 네, 원래 이렇게 출제가 됐었어요. 이 형식 동사니까 형용사를 고르는 문제. 그거 나왔었잖아. 그거 바꿨던 거죠. 뭘로요? 인식, 명사형과 어울리는 동사 한번 골라보자. 그럼 이건 아니에요. become aware가 나오는 게 좋습니다. 나머지 단어 중에서는 여러분 raise가 좋습니다.
keep도 aware가 나와요. result는 무조건 전치사 in 같은 거 붙어야 되거든요. raise awareness는 무슨 뜻이죠? 사람들의 인식을 높여주다는 뜻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aware가 이런 단어들과 묶으면 형용사 aware가 좋고요. 명사형이 올 때는 raise랑 잘 어울린다는 거죠.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서 품사의 모습이 바뀌고 동사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이적신 노래 있잖아. 그대를 만나고 그대의 머리결을 만질 수 누구를 만나는지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누구를 만나는지 오늘은 awareness가 raise를 만나서 다행이다.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요. 결국도 해석 문제로 넘어갔는데 단서를 찾아보도록 해볼게요. 미스 리는 부사장님이네요. 그 사람이 퇴임했다. 끝났네요. retirement가 나오면 끝난 겁니다. 여러분 퇴임이란 말을 쓰려면 회사에서 오랫동안 일을 한 사람한테 퇴임이란 말을 쓰죠. 오늘 정답이 서비스예요. 그럼 여러분들 서비스가 무슨 뜻인가 먼저 물어볼게요. 그죠? 여기 서비스가 개판이구만. 그 서비스인가요? 아니죠. 영영사전의 서비스를 찾아보신다면요. 이 단어는 the work입니다. 일입니다. 근데 어떤 일이냐면 that somebody, 누군가가 has done, 해왔던 일인데 for the company 혹은 organization, 회사나 기관을 위해서 누군가가 해왔던 일인데 맨 마지막에 붙는 단어가 for a long period of time입니다. 짧게 일한 것 갖고 서비스라고 안 해요. 한 기관에 오랜 기간 동안 해왔던 일, 그거를 갖고 서비스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회사를 위해서 훌륭하게 오랫동안 일을 해온 20 years잖아요. 이런 단어가 있을 때 쓰는 단어가 서비스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외우시는 게 좋아요? Retirement after 20 years of outstanding service for the company. 이게 한 덩어리인 거죠. 서비스 하면 그 느낌이 와야 돼요. 나이 좀 많이 드신 분들 있죠. 퇴임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일을 하셨습니까? Retirement after 20 years of outstanding service for the company. 그 느낌을 살리셔야지 이 단어는 고를 수가 있습니다. Transition이라는 것은 상태가 이렇게 변화하는 거죠. Trans가 붙는 건 다 바꾸는 거잖아요. 그죠? 네. 이제 영환사전 찾으면 이행이라고 나오는데 이행이 뭐냐면 이게 바꾸리 다를 있자죠. 여기에서 다른 상태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다음 문제. 접속사 뒤에는 여러분 주어 동사 오는 게 원칙이지만 주어 동사를 취하지 않는다면 분사구문의 정답으로 가야 됩니다. apply for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신청하다. 비자 신청할 때. 답은 D번입니다. 이것도 분사구문이긴 합니다만 수동태는 아니죠. 왜냐하면 apply for, 신청하다. 신청은 직접 you가 하는 거니까 능동의 관계잖아요. 그죠? 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오늘 올도 정말 많이 나오네요. 저는 올도를 참 좋아하는 편이에요. 올도는 뭐라고 그랬죠? 오늘 제가 계속해서 강조했던 게 반대말이죠. 반대말. 그죠? 네. 컴마 뒤에 보니까 일부 지역은 홍수가 날지도 모른대요. 홍수가 날지도 몰라? 그럼 홍수가 날지도 모른다는 말의 반대말은 뭐예요? 비가 많이 온다는 얘기인가요? 적게 온다는 얘기인가요? 적게 온다고 얘기해야지 반대말이 되는 거 아닌가요? 10cm가 넘게 비가 올 가능성이 적다. 그래서 unlikely가 정답입니다. 다만 비동사 뒤에 여기 형용사 자리거든요, 여러분. unlikely, 비가 올 가능성이 적다. 이거는 형용사 맞습니다만 improbably, 뜻은 비슷하지만 이 단어는 부사예요. probable, 형용사에다가 ly 붙인 거죠. 이건 like라는 동사같이 생긴 단어 뒤에 붙인 거잖아요. 그죠? 네. unlike 자체는 사실 뭐 전치사이기도 하죠. 근데 unlikely 형용사, improbably는 부사입니다. 비동사가 요구하는 건 형용사. 그래서 be likely to, be unlikely to. 올도는 반대말 알아두셔야 돼요. 다음 문제.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점점 더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불만. 이거 부추가 이거 왜 이래? 그러면은 이 중에서 뭔가를 하나 골라야 된다는 얘기죠. 부추의 뭐에 대해서? 부추 샀는데 뭐 패션, 디자인? 아니죠. 제품이 나오면 항상 나오는 단어가 여러분 durability. durability는 뭐냐면 오랫동안 stay
혹은 stay or keep in good condition. 오랫동안 좋은 상태를 유지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내구성 혹은 견고함 정도로 얘기하는 거죠. 이 문제는 뭐냐면 제품 이름이 나오면 항상 이 durability라는 단어가 떠오르셔야 됩니다. expectancy는 뭔가 기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life expectancy라는 단어가 평균 예상 수명이에요. 인간은 보통 몇 살까지 살 것이다. 기대하는 거. 그걸 expectancy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단어. 금호건설에서는 현재 건축 자재를 찾고 있대요. 근데 그 건축 자재가 품질적인 면에 있어서 지금은 더 이상 생산되지 않는 브랜드와 품질에 있어서 좀 비슷한 거. 옛날에 그거 나온 거 있잖아. 그거랑 좀 비슷한 거. 그거 없나? 그런 내용이죠. 정답이 comparable이에요. 이 단어가 정답이 된 이유는 to 때문입니다. comparable to. 뭐뭐와 비슷한. 근데 중간에 이런 걸 집어넣으면은 품질에 있어서 뭐뭐와 비슷한. 그게 comparable in quality to. comparable은 비슷한이 아니고 to와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또 과거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것만 하고 이제 뭐죠? compare 나오면요. 그죠? 네. A to B. 이게 원래 좀 잘 어울리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 뒤에다가 그 대도부라는 단어까지 붙여서 여기 A가 오브 이렇게 붙었어요. 뭐뭐의 뭐뭐는 뭐뭐의 뭐뭐과 비교되다. 그래서 정답이 이거였었습니다. 투대도부가 정답이 된 적도 있었어요. 투대도부. 되게 웃기죠. 컴페어를 모르면 투대도부를 모르는 거죠. 근데 보기에 투대도부 써있는 거 생각해 보세요. 상상 안 되죠. 토익이 이런 식으로 나왔었다는 거죠. 우리 준비 철저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정답 compatible. 자, 86 문제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86는 흐름입니다. 흐름을 잘 따지시면 쉽게 골라낼 수가 있어요. 자, Customer Services Training.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자, 우리가 지금 우리 직원들을 좀 보낼까 해. 어디에다가? 이 고객 관련 서비스에 관련된 훈련을 어디 해주는 데가 있다는데 거기 우리 직원들 좀 보내려고 아주 서비스가 개판이야. 애들이 가서 교육 좀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혹시 지금 그 코스가 좀 지금 딱 가면 마련되어 있나? 라고 물어본 거겠죠? 만약 그렇다면 날짜고 시간 좀 말해줘. 그러니까 물어봤죠?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다면 말해줘. 그죠? 네. 말해줘. 그죠? 말해줘. 말해달라는 얘기죠. If so. 만약 그렇다면. 논리적인 연결어로. hence는 여러분 비슷한 단어가 이거 우리나라 말 바꾸면 그렇기 때문에가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therefore랑 되게 비슷한 단어예요. 그러므로. 그죠? 네. 이런 시간이 있습니까? 그런 시간 마련되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상하죠. 만약 그렇다면. If so. 자, 근데 있다면 알려줘. 지금 정규 코스가 없다면 이런 말 하고 싶은 건데 정답이 여러분 scheduled,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들어간 거죠? 지금 마련된 과정이 없다면. 근데 여러분이 이 틀을 좀 아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건데 there is를 얘기하면 요 틀이 정말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there aren't any seats left. There aren't any seats left. 죄송합니다. 지금 남은 좌석이 없거든요. there라 명사 뒤에 과거분사. 남은 좌석이 없습니다. 똑같죠? there is 명사 scheduled. 이 틀을 보신 분은 금방 골라요. 지금 혹시 예정된 게 없으시다면 tailor make a course. 우리를 위해서라도 하나 만들어주면 안 되겠니? 라고 물어본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만나서 우리 지금 만나. 그걸 한번 짜보자는 얘기인데 정답이 여러분 arrange라는 단어인데 이거 투부정사랑 결합되는 단어예요. arrange to 하면 organize 혹은 plan. 뭔가 계획이나 일정 짜는 거죠. 만남을 한번 우리가 짜볼 수 있는데 그런 정도의 뜻입니다. 일정을 짜다, 계획하다보다 더 중요한 거 arrange 투부정사가 더 잘 어울리는 단어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내가 가도 되고 네가 와도 됩니다. 알려만 주십시오. 라고 이제 문장이 마무리되고 있었고요. 두 번째 거는 이메일인데요. 편집글은 항상 주제가 있죠. Eating for Health 캠페인.
뭔가 이제 건강에 관련된 캠페인에 관련된 얘기인데 아이고, it was good to meet you again last week. 지난주에 우리 만났잖아요. 정말 반갑더라. 빈말이죠. 빈말이죠. 자, discussed. 지난주에 만나서 우리가 토론했듯이 as discussed란 단어 한 번도 못 들어보셨다면 그건 여러분 잘못이에요. 정말 많이 쓰는 말입니다. 즉 뭐냐면 요즘에 우리가 뭐 많이 쓰는 말 있잖아요. 그죠? 좀 시간 됐죠.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진 사람. 그다음에 핵노잼, 완전 재미없다라는 말. 이런 말 있잖아요. 선생님 저 못 들어봤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못 들어본 거잖아요. 이것도 as pp는 as mentioned, as discussed, 그죠? as requested, 뭐뭐 했듯이, 뭐뭐 했던 것처럼, 우리가 논의했던 것처럼 당신께서 개막사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개회사, 그죠? 네, 개회사 요청을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장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 개회사를 할 때 이 사람이 막 연설 같은 거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것을 갖고 145번 문제는 문법 문제로 푸셔야 된다는 얘기죠. 해석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럼 왠지 이게 정답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답은 A번입니다. 여러분, 파트 오브라고 할 때 여기 앞에 여기다 어를 안 붙입니다. 뭐뭇의 일부분이란 얘기. 마치 어떻게 똑같냐면요. 우리 all of란 말 많이 쓰죠. 그 다음에 most of라는 말 되게 많이 쓰죠. 뭐뭐 중 전부, 뭐뭐의 일부. 그럼 part of도 요런 거예요. part of. 요거의 일반입니다. 여기다 안 붙이잖아. 여기다 붙이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part of. 그들이 매일매일 먹는 식단의 일환으로, 일부로서 라고 할 때 as part of. 안 붙이는 것은 이러한 흐름에 안 붙이는 거랑 비슷하다고 느끼시면 되게 편하게 이해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I'm attaching. 아까 우리 지금 행사를 열 건데 거기 와서 개회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프로그램을 지금 제가 한번 보내드릴게. 행사 아직 안 열렸잖아요. 그죠? 거기 보면 당신은 10분 정도가 지금 할당된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라는 건데 프로그램하고 어울리면서 이 상황에 맞는 단어가 provisional. 한 거죠.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죠? 일단 임시로 우리가 짜는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그거 한번 보시게 되시면 10분 정도. 왜냐면 고정된 것이 프로그램이라는 말과 좀 안 어울리죠. 항상 우리가 이거 행사가 열리기 전까지는 아직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임시 프로그램 한번 보내드립니다. 퍼시스턴트는 뭐죠? 고집이 되게 세다는 얘기죠. 그죠? 네. 굳은 의지 있고 막 그죠? 완고하고 그죠? 컨틴전트는 디펜던트랑 같은 뜻이거든요. 디펜던트 뒤에 on 붙습니다. 그죠? 컨틴전트 on 뭐뭐에 따라서 deliberate 고의적으로 그죠? 의도적으로 말이야 팍 이런 겁니다. 누구 막 칠 때 뭐가 아파. 네. 의도적이고 고의적이라고 할 때 쓰는 단어가 deliberate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provisional program 임시 프로그램 아직 확정되지 않은 프로그램을 보내드립니다. 라고 하면서 당신과 함께 I'd happy to arrange your transport and to and from our superstore on lunch day. To and from은 왕복 교통은 우리가 마련해 드리마 이 정도가 되는 거겠죠. 마지막은 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2015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시험인 만큼 여러분들 아마 각오가 남다르실 거예요. 신년 그 New Year's Resolution도 다 아마 세우셨을 거고요. 신년 계획이라고 하죠. 토익이 여러분들의 취업과 또 여러분들이 목표하시는 그런 여러 가지 인생의 계획이 있어서 하나의 과정이시라면 기왕이면 잘 보고 기왕이면 짧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토익 빨리 끝내고 다른 거 준비하시면 좋잖아요. 그죠? 네.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익 예상 특강 이용재 강사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